어머니 안 추우시면 잠깐 꺼도 더울 수 있거든요. 공기가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탐구를 하나 이상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아마 고민 중일 거예요. 아마도 그 마지막까지 수능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할 거예요. 내년 3월 모의고사 보고 한번 흔들리고 4월 모의고사 보고 흔들리고 6평 보고 와장창 깨지고 나서 막 고민하다가 공부할 시간 다 놓치고 이제 8월 말에 수능 원서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민이 그게 다랍니다. 과연 탐구를 밀고 갈지 지금이라도 사회 과목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요. 과학 점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면은 그대로 과학을 가산점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과학을 밀고 가고 사탐으로 돌릴 거면은 7월 이후에 6평 보고 나서 7월 이후에 돌려도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문과 쪽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동의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문과 쪽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 과목, 사회 탐구 쪽을 좀 밑에 바닥으로 좀 깔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국어도 이과 아이들이 잘하고 영어도 이과 아이들이 잘해요. 네, 수학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그래도 몸에 배어 있는 아이들이라서 7월 이후에 넘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늦게 시작한 만큼 빡세게 가야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과학을 하는데 좀 흥미가 있고 점수가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오고 뭐 나쁘지 않다 그러면 가산점 받는 게 유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의 가산점이 있는데 2 과목 2개를 선택하면 5점을 줘요. 그러면은 이게 등급 하나를 갈아엎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아버리면 0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효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은 과학을 선택하는 게 저는 자존심이죠. 이과생들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들한테 사회에 첫발 내딛기 전에 미리 벌써부터 피해가던 법을 알려주는 게 나로서도 너무 창피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신력이 있다라면은 정면 돌파하자. 우리 피해가지 말자.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죠.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아이들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머니한테 드릴 정보만 빠르게 정보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소학과가 과학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김태진입니다. 네, 제가 아이들 화학하고 생명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지식의 전달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식의 전달로만 끝나지는 않고 아이들 멘탈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요즘 아이들 멘탈 관리 안 해주면은 그냥 다 박살납니다. 네, 그래서 멘탈 관리도 해주고 그 멘탈 관리에 이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은 의욕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예요. 딱 의욕 그리고 방법.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100% 모릅니다. 이거는 극상위권 아이들 아니면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면 너희들이 목표, 지향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면 방법론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올해 수능 분석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총론인데요, 어머니. 요거 이제 뭐 인터넷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예년과 다르게 개념형 문항이랑 그 다음에 뭐 자료 분석 해석하는 거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는데 올해 조금 바뀐 게 이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너 이거 아니 모르니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개념을 제대로 안 했으면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좀 딥하게 들어간 그런 문제가 나온 게 올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좀 비슷한데 네 여기 문항의 구성이 예전에는 여태까지 한 5년 7년 동안 수능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그랬어요. 탐구에서는. 그래서 다양화시켜서 체감 난이도 그 문제가 그 개념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보기에 낯서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지도 방향을 잡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특정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아이들이 잘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정의를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흘려들어요. 그냥 스킬이 중요하지 정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저는 무조건 정의입니다. 정의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의에 부합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거든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의를 놓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맞는 거고 저렇게 하면 이것도 맞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시간 다 잡아먹고 찍어서 틀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는 거. 이게 사실 올해 수능에서 좀 두드러졌다 뿐이지 평가원의 방향은 항상 이랬습니다. 평가원의 방향은. 만약에 어떤 강사가, 인간 강사가, 스타 강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스킬을 알려줘요. 이 스킬이 이제 우리가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라고 해서 돌아요.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칠판 한 가득 풀어야지 풀이가 되는데 두 줄로 끝내버리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한 문제 푸는데 뭐 5분 10분 걸렸는데 인간 강사 10초 만에 풀어버리고 애들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런 거 유튜브 보고 하면서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평가원은 항상 그런 부분을 저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학원가는 단 한 번도 평가원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평가원을 앞서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 평가원을 앞서 나갔다는 얘기는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100% 적중됐을 때 앞서 나간 거잖아요. 없잖아요. 항상 뒤통수 맞았죠.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뒷분만 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화려하게 포장을 해요. 근데 평가는 단 한 번도 그 기조가 변한 게 없습니다. 스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개념을 딥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정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 한 문제, 고난도 문제 한 문제를 물론 스킬이 있어서 뭐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그 스킬이 유전,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유전 파트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한 스킬이 한 49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전 파트에. 제가 추려서 49가지예요. 더 있어요. 그래 아이들이 그걸 외우는 것도 힘들고 외웠다 한들 어떤 문제에 몇 번 스킬이 들어가는지 아이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헛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대입을 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문제풀이는 킬러 문제에서 실전적인 문제풀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원에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스킬이 나오고 지금까지는 그래요. 계속 그래요. 한국말은 다 그래요. 평가원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해서 새로운 스킬이 나오고 아이들도 그걸 익히고 근데 평가원 문제를 시험을 보면은 또 다른 유형이 나오고 그럼 또 다른 스킬을 우리는 익혀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발사력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뭔가를 더 나에게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항상 평가원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 한 가지 스킬로, 한 가지 기술로, 한 가지 개념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 것보다는 잘 겨려진 칼 한 자루, 무엇이든 배워낼 수 있는 칼 한 자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문제 풀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풀이는
저도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정말 많이 아이들한테 알려줬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아이들 막 열광을 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서도 저는 꼭 한 가지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풀이는 겁나 빠른 노가다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적용이 돼요. 모든 문제,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게 느려질 뿐이죠. 그럼 그걸 우리는 빨리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그 경향 분석을 이걸 이제 그 전문 교육기관에서 한 건데 이게 새로운 거 같으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평가를 항상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기존 보세요. 기존 기출 출제 경향은 유지하여서 전체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난이도 이것도 이제 제가 참고사항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작년 수능 대비 지구과학을 뺀 나머지는 어려웠다. 지구과학은 이제 그 등급컷이 얘기를 해주죠. 지구과학은 쉬웠고 네, 어려웠고 그 다음에 투과목도 화투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슷했다. 네. 그래서 항상 몇 번 없어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라고 했던 해는 별로 없어요. 몇 번 없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고3 때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딥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과목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리학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문항 번호랑 이런 것들을 적어놓기는 했는데 한 번씩 만약에 자녀분이 물리학을 선택을 했으면은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 한번 풀어봐. 14번, 17번, 19번 괜찮겠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항 번호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보면은 평가원 문제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다 빨간 줄로 쳐놓긴 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게 핵심입니다. 평소 평가원 문제보다 복잡한 문제 이게 뭐예요? 저격이에요. 너희들 이런 문제 스킬로 빨리빨리 풀었어? 그럼 이것도 한번 스킬로 해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저격당에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학 2는 이제 평가원에서 그렇게 막 저격하는 투과목은 그렇지는 않아요. 워낙에 선택하는 아이들도 적고 공부하기도 빡세요. 괴롭히지 않습니다. 네,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 다음에 네, 애증의 과목이죠. 화학. 아이들이 화학을 재밌게 공부하다가 수능 선택할 때가 되면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요. 그래서 선택 과목 중에 가장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죠. 화학원이. 그래서 저는 화학원 선택한 아이들한테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어요. 뭐라고 예방주사를 놓냐면은 너희 3월 되면은 3학년 3월이 되면은 너희 반 친구들이 다 너를 조롱할 거야. 다 조롱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무수의 볼처럼 가는 거야. 좀 더 여기 가림막하고 앞만 보고 뛰자. 제가 풀어봤을 때 제가 학생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봤을 때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이 17번이 좀 신유형이긴 했는데 별로 신유형스럽지는 않았고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화학에 단단히 쫄아 있다는 거죠. 많이 쫄아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 치고는 1등급 비율이 6.8%입니다. 네, 4%가 넘어갔어요. 하는 놈들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2는 요 화투가 요번에 이제 제자도 요번에 화투를 봤는데 좀 낯선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헉 해서 당황. 아이들은요, 어머니 시험장에서 어머니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시험 이제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문제를 푸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문제든 모르고 있었던 문제든 내가 좀 아차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백화현상이라고 하죠 저희가. 머리가 백화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좀 낯선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것도 1번부터 나오니까는 당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과목 중에 저는 사실 화학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생명이 요번 3학년 아이들 중에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수능을 잘 보거나 내신이 좋거나 좋은 대학을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을 붙기는 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해서 제가 저랑 호흡 잘 맞춰가면서 꾸준히 해서 생명과학이 네, 전교 3등까지 올라갔어요. 고3 때.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진짜.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하지 말자. 얘가 2학년 때 이 아이가 2학년 때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5등급인데 3학년 때 전교 3등까지 올라가는데 유전 어렵잖아요. 생명 유전체는 어렵잖아요. 공부 안 했습니다. 버려. 찍어. 찍어. 우리는 20문제 중에 17문제만 맞추자. 그리고 3문제는 찍자. 그냥 한 번으로 밀어. 와리가리 찍지 마. 한 문제로 밀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맞아. 그럼 재수종 1등급이야. 최하 2등급이야. 2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요. 물론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어요. 인서울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올해 3학년 물론 잘 본 아이도 있고 좋은 대학을 이미 붙은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자랑스러운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생투는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만약에 1학년 2학년 때 생투를 준비를 해왔었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늦습니다. 숙련도가 안 나와요. 반복이 안 나와요. 네. 만약에 국영수가 퍼펙트예요. 국영수가 안전빵으로 1등급이 나와요. 그럼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과학만 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구과학 이번에 좀 많이 쉬웠죠. 그리고 지구과학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올해 이제 오늘 발표된 거죠. 학점 등급 컷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물리 45, 42, 극간이 3점 차이 나죠. 1등급, 2등급 극간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학원은 네, 45점인데 극간이 4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와우 6점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와르르 제가 아까 1등급 6%라고 했죠. 와르르 몰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명 42. 와 너무 착하죠. 42점이면요 문제 3문제예요. 만약에 2점짜리를 치면 4문제고 근데 그럴 리 없겠으니까 이제 3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몇 문제만 풀자? 17문제만 풀자. 네, 1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네, 괜찮죠. 그리고 극관도 보시면은 4점, 4점. 안정적이죠. 인원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구와 컷이 이번에 제일 쉬워가지고 제일 높았는데 위로 몰려있죠. 극관이 2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점 이렇게 되는데 위에 상위권이 몰려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투과목은 보지 않겠습니다. 네, 투과목은. 그래서 요거 작년이랑 비교하시면 작년에 화학 원이 50점이었어요. 1컷이. 그래서 제 제자들도 2개 틀렸더니 3등급이에요. 2개 틀려서. 그래서 아이들이 와르르 탈락이 됐죠. 와르르 선택을 안 했어요. 올해 3학년. 그래서 올해 화학이 2만 명대 선택 인원수가 2만 명대였거든요. 아이들이 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쉬워도 50점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작년에 50점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요 24년도 수능이 2가 완전 꿀이었죠. 여기 보시면 2컷이 화투가 34예요. 이때 제가 아이들 탐구 5등급 나온 5등급 6등급 나온 애들 싹 끌어다가 화투반에다 넣어버렸어요. 아이들 다 2등급 나왔어요. 네. 딱 보니까는 뭐야 야 16번까지만 풀자. 16번까지만. 저 16번 너무 그래? 그럼 15번까지만 풀자. 딱 3페이지까지만 풀자. 2페이지 중간까지 3페이지 중간까지만 풀자. 남이 찍자. 그래서 그 아이들 데려다가 제가 화투로 빨리 여름방학 때 고3 여름방학 때 돌렸어요. 고3 여름방학 때.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막 수업하고 막 해가지고 아이들 2등급을 만들어놨죠. 그랬더니 이제 쭈룩쭈룩 올라가 버렸어요 등급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상위권 아이들이 원에서 힘드니까 어차피 2의 가산점이 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2로 넘어가잖아요. 상위권 애들. 그다음에 선택 기준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기준이라기보다는 장단점이 있어요. 물리학 원은요, 아이들이 광신도예요.
물리 좋아하는 아이들은. 시험이 쉽든 어렵든 컷이 높든 낮든 난 물리가 좋아. 물리 마이웨이. 네, 그런 아이들이 보통 물리학을 그냥 선택해서 얘네들은 그냥 광신도입니다. 네, 그냥 고정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학원 힘들어요. 킬러 단원이 무려 2개나 있어요. 킬러 문제 3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윗부분 극상위권 아이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키포인트입니다. 암기가 많아서 암기로 해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밑에 점수 깔아줍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많고 그리고 공부 방식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생명과학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하고 내신 생각하고 해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원은 의문사 당하기가 좀 쉬워요. 알고 풀었어. 맞은 것 같아. 하지만 채점하면 틀려있고 이런 거 저희가 의문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으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에 너무 고무되지 말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3가지 마지막 6, 7, 3부 이제 탐구 2과목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체력이에요. 체력.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수능 탐구까지 다 보고 나면은 4시가 훌쩍 넘어가죠. 그때까지 집중력이 유지가 될까요, 아이들이?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2학년 아이들 중에 몇몇 학생들 머리가 똑똑한데 체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제가 운동만 하고 시켜요. 좀 운동 좀 해요. 줄넘기라도 해. 뭐라도 해. 안 그러면은 이거 마라톤인데 고3 마라톤인데 이거 완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되는가.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실수 없이 빠르게. 아이들 실수 없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연히 실수가 없어야지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은 실수를 하면은 그거를 문제점이라고 내 문제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실수했어. 다음엔 안 하겠지. 근데 또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그래놓고 또 틀려놓고 다음에 또 안 틀리겠지. 그리고 또 틀려요. 무한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능 본 학생이 찾아왔는데 그 녀석 이제 생명 선택을 했었어요. 제가 거의 아이들 주문처럼 외우게 시킵니다. 단순한 것들은. 그래서 3가지를 저한테 얘기해주고 갔어요. 선생님, 이 3가지 자기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달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도움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거의 뭐 자다가 옆에서 툭 찔러도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나오면은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머릿속에서 딱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실수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본 문제의 총점이 제일 큽니다. 킬러 많이 나와봐야 3문제입니다. 그럼 이 킬러 3문제가 다 3점일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3점이라 하더라도 9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41점이 기본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놓쳐. 예를 들어서 생명을 고3 때 이제 수업을 듣겠다고 이제 중간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한 34점에서 36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30점 초반에서 중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는 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니? 뭐 때문에? 너 안 돼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열이면 열, 다 유전 얘기예요.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하죠. 유전 다 해봐야 너 이런 건 풀 수 있잖아. 그럼 다 해봐야 몇 문제? 3문제. 총 6문제인데 3문제는 풀 수 있어요. 킬러 3문제. 다 3점짜리라고 치자. 몇 점이요? 9점이요. 자, 50에서 빼. 41점이요. 너 몇 점? 34점이요. 네가 과연 유전 때문이야? 아니면 유전도야? 유전도네요. 유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유전도? 그러면 너는 지금 유전이 급해? 비유전이 급해? 비유전이. 너 비유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네. 근데 왜 다 못 맞아? 다 맞으면 41점이에요.
그래서 기본 문제의 총점이 제일 크다는 거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시스템 자체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 애정이 저는 어디 나가도 다 저희 자식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 뭐 물리 선생님, 뭐 화학 선생님, 생명 선생님, 지구학 선생님 지금 고등 과학 선생님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분 계신데 아마 경험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새벽 뭐 12시, 11시까지 남아있어서 그렇게 애들 봐주고 있는 선생님들 보면 다 과학생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들은 연어니? 왜요? 다 흩어졌다가 10시만 되면 애들이 한 번으로 와요. 근데 니들은 연어야? 왜 다시 돌아와? 근데 애들이 온다는 건요. 그 선생님은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그래서 이것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그냥 푸는 거하고 시간을 재고 푸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진행할 거예요. 애들 비문하는 문제. 네. 그래야지 머리가 깨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전달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제 제자 실제 그 기출문제 분석한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한 건데 보시면 이제 뭐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적용된 개념들을 다 적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이거를 5년치를 6회독합니다. 5년치. 이 아이 성적표가 자유이용권이었어요. 그냥 내면은 합격. 어디든. 요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해주는데 잘 안 되죠. 특히 남학생들. 글씨 막 날라다니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안 갖고 막 어디다 놓고 혼납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하는 법들을 아이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 공부하는 법을 모른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써머리를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써머리 자체를. 아이들이 문장을 못 만들어요. 아니 문장 자체를 못 만들어요. 혹시 자녀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단톡방 이런 거 카톡 보신 적 있으세요? 핸드폰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굉장히 민주적으로 키우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단톡방에 카톡이 뭐 많게는 뭐 몇백 개씩 와 있고 그래요. 적게는 뭐 수십 개. 저희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가 좀 봐도 되겠냐? 너 이렇게 뭐가 그렇게 많이 오냐? 다 또 쿨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죠.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제가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면은 그래 우리 3시에 어디에서 만나 요 한 문장을 띠링 그래 띠링 3시 띠링 어디 다 단답형이에요. 문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빨리 3초 이내에 뭔가 결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당연히 써머리가 안 되죠. 문장을 못 만들죠. 이런 문장 못 만들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무조건 강조합니다. 제발 좀 써라. 제발 좀. 그래서 졸업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남기신 뭐 여러 가지 명언이 있지만 그 중에 자기는 이게 최고였대요. 뭐냐? 생각할 시간에 써. 써야지 보입니다. 힌트가 보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법이 보입니다. 아이들 쓰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제가 요 폼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옆에다가 이제 적을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그래서 1월부터 3월부터 제가 이렇게 6회독 할 때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시스템은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는요 1교시 와서 풀고 2교시는 풀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매년 해왔는데 어린이들 그 가요톱10 아시나요? 네, 가요톱10 아시죠? 5주 연속하면은 골든 트로피를 줬죠. 5주 하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주 연속 1등 하면은 성폭력 이런 식으로 좀 의외로 아이들이 이거 신경 많이 씁니다. 의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좀 학습 의욕을 좀 고취시켜주려고 이런 시스템을 넣어놨고요. 네, 탐구 연간 허리는요, 오늘 단순합니다. 네, 2월까지 기본 개념 가고요, 기출문제 가고, 그 다음에 평가원 대비 약정 공략하기 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 타임 어택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 모의고사는요, 어머니 1월에 시작해서 수능 전주까지 그냥 쭉 갑니다. 수능 전 50회가 넘어가요. 아이들이 매주 보게 되면은 그 내신 보는 기간 그때만 한 주 정도 쉬고요. 나머지는 계속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네, 예비고사 과학 강좌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없는 그냥 뭐 그 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으면은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문의하세요. 문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물리는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모의고사 월금 오전 11시, 화학은 수목 오전, 생명은 네, 한 타임밖에 없고요. 지금 한 타임 이렇게. 이거는 1월에 아이들 방학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과학은.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